네, 안녕하십니까. 분들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피로 파괴 쪽의 말씀을 좀 계속 말씀드릴게요. 사례인데요. PCV라고 프레셔 컨트롤 밸브라는 그 스템 절손의 원인 추정 및 대책에서 절손 원인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추정해 이제 뒤 그림도 보시겠는데요. 스템 절손 원인 추정, 응력 부식 균열 SCC로 균열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피로가 진행됐다. 그러니까 균열 시작점에 스타트를 만약에 이제 이렇게 축이 있다면 스템이니까요. 밸브 스템. 그다음에 여기 스타트. 균열 균열 시작되고 그다음에 찍찍찍찍 가다가 찌직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스타트를 저는 SCC로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코로전 크래킹. 밸브 스템이니까 밸브를 이제 위로 당기다 오픈 크로스 하면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인장. 그다음에 COROS 코로전 이게 두 개 더하면요. 두 개 더하면 이 콜 크래킹 절손된다. 이게 SCC 한글로는 응력부식균열이죠. 유명하죠. 응력부식균열이라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타트 균열 시작은 응력부식균열이 됐다. 그러니까 부식이 됐고 응력이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진전은 당연히 피로파기 반복이니까 오픈 크로스니까요. 반복이니까요. 퍼티그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제가 한번 추정해봤고요. SC 왜 발생됐는지 봤더니 본 스템의 절손 인정은 응력 부식 균열인데 스템 외부의 부식 및 인장력이 동시 작용되어 균열의 시작점을 제공했다. 스트레스 코로전 크래킹의 발생은 응력 플러스 부식은 균열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피로는 왜 발생되느냐? 피로는 결국 이제 반복이니까요. 피로 균열의 시작점 SC가 제공했고 균열 발생 후 지속적인 반복 응력 부여 피로 균열의 진전 및 최종 파단 발생이다. 이렇게 제가 추정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파단면을 이제 위에서 찍은 정면에서 본 요거 절단 이쪽에서 본 거죠. 이쪽에서 본 겁니다. 봤더니 이렇게 둥근 이제 원형이 나오고요. 보시면 사진을 보시겠지만 여기 좀 더 빨갛게 부식이 되겠죠. 이렇게 빨갛습니다. 부식된 저기 헤마타이트 F2O3가 보이지 않습니까? 빨간색 녹. 표면에 녹이 발생됐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균열 시작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작되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갔고 여기에 최종 파단 능력. 일단 색깔이 틀리죠. 사진 찍는 거에 따라서 이제 빛이 반사되고 이래서 좀 틀릴 수 있는데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여러 각도에서 찍어야 됩니다. 그래 정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빛이 막 희미하지만 약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끄놨습니다. 이렇게 잠깐 보입니다. 잘 안 보이실까봐 이렇게 껐는데요. 결국 이제 인장 압축인데 왼쪽에서 가서 추정 파단이 이렇게 됐습니다. 표면은 부식된 걸 보니까 인장 받고 있고 부식됐으니까 코로전 됐으니까 크래킹 됐구나 이렇게 추정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전에 보시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 독일의 우리 그 이바 교수님하고 이렇게 강의하실 때 쓰시던 그 독일 쪽에서 나오는 패턴인데요. 이게 피로 파괴 패턴입니다. 모양 보시면 왼쪽은 이쪽은 이제 옥력이 고하중, 요건 저하중. 그리고 보시면 여기 빗검친 부분이 빛이 막혔겠죠. 그러니까 하얀 부분이 2번 능력, 균열 진정 능력, 빗검친 부분이 진 부분이 최종 파단 능력을 나타낸 거거든요. 응력이 높은 쪽 왼쪽 보시면 응력이 너무 아주 강하게 작용하니까 최종 파단력이 넓어지죠. 이렇게. 요건 스트레스 인장 압축이고요. 요거는 한쪽 방향 밴드, 유트럴 밴드. 이렇게 한쪽 방향 밴드. 얘는 바이올렛 양쪽 찍찍찍찍 밴드. 얘는 로테이팅 밴드 해가지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치가 스무스하다. 마일드 노치냐, 샤프 노치냐. 샤프 노치는 V 노치고 얘는 R. 이거는 거의 없는 거.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패턴이냐 봤다 이러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이 패턴과 닮은 게 이게 스트레스 프레셔 그러니까 인장 압축으로 보고 밸브 스템이니까요. 그러면 위에 걸로 보고 이 뭐 밴드 된 거 아니니까 밴딩 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최종 파단 능력이 이렇게 좀 작다는 얘기는 가해전 하중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래서 제일 닮은 꼴이 요거 중간 거. 요 패턴이 제일 닮은 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균열이 시작되고 일로 와서 최종 파단 능력이 이렇게 여기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걸 이제 패턴을 이렇게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실제 사진인데요. 밸브고요. 밸브 여기 이제 절선제 부러졌어요. 부러져서 스템이 밑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스템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위로 당겨서 아마 이게 철사로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절선된 부분이고요.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부분 나사 부위입니다. 나사 부위. 결국 나사 부위에 노치가 있죠. 여기 이제 골이 나사산 골 쪽이 이쪽에 혈관 나사산 쪽이 결국 노치가 돼가지고요. 단면적이 작으니까 그쪽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걸로 약하기 때문에 부식하고 응력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걸 밑에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보시면 이제 약간 좀 멀어서 좀 화면이 그렇던데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색깔 나타나죠. 그러면 피로 파괴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가까이 찍어봤더니 이렇게 이쪽에 비치 마크가 이쪽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쪽에서는 약간 보시면 비치 마크가 보입니다. 이렇게 비치 마크 보이고 이쪽에서 가서 추정 파단 약간 찡 늘어났죠. 늘어나면서 찢어진 같은 이런 연성 파단형이 보이죠. 취성 파단, 연성 파단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잘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열각도 좀 찍어봐야 됩니다. 빛을 보면서 여기서 비치 마크 이렇게 보이시죠. 비치 마크 여기 튀어나온 거 보니까 여기 연성 파단 쭉 늘어났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버티다가 그러니까 이게 비파이 검사로 하지 않으면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렸는데 요 크랙이 시작돼가지고 가는 동안에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기 넓은 거 같죠? 넓지 않습니다. 이게 한 1마이크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비파이 검사로 해서 PT 체크라든가 MT나 UT로 해가지고 균열을 찾아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찾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정기 검사 때 오버홀이나 정기 점검 때 PT 체크라든가 UT 체크, 비파이 검사를 꼭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비치마크 보이시고요. 자, 여기 약간 보이시고 비치마크 추성파단 영역 좀 늘어났죠? 연성파단, 추성파단. 이 추성파단 영역을 보시면 여기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제 비치마크는 육안이니까 선택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셈을 파단면 보는 셈 주사전자 현미경 보시면 밑에 이렇게 몇 개 위에 크리베이지 몇 개 위에 스트레이션이 있겠죠. 이렇게 스트레이션 쫙쫙쫙 있죠. 스트레이션 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그다음 여기 연성 파괴이니까 여기는 딤플 보이겠죠. 셈으로 보조개 분화구 같은 동글동글한 딤플 보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원인 추정 및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본 스템의 절선 손상 방지 대책. 그 뭐냐? 스템 표면의 부식 방지로 응력 부식 균열 생성을 방지하자. 스텐에 스강을 썼습니다. 표면 청결 유지 필수입니다. 주기적인 표면 청소 필요한데, 그래서 통기 위주로 보호피막 적정 위주로 부식. 그러니까 표면에 어떤 이게 주로 이제 바닷가 쪽이니까 저기 염분이 날라오잖아요. 염분이 날라오 비산되면 염분이 표면에 붙어가지고 표면에 마이크로 단위로 처음을 시작해서 어떤 틈부식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만약에 밸브 스템이 이렇게 있고 이제 나사가 이렇게 담아 있는데 바닷가에서 NaCl 소금깨 나름이 붙습니다. 소금깨 붙어버리면 이게 결국입니까? 스테인리스고요. 표면을 덮어버리니까 통기불량 틈부식이 발생되죠. 틈부식 발생됩니다. 자, 그렇다고 매일 청소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게 좀 약간 이제 참 고민거리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틈부식을 방지하려면 재질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틈부식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틈부식 방지하려면 전에 말씀드린 몰리브덴이 4% 이상 들어간 거 슈퍼 스테인리스죠. 슈퍼 스테인리스 쓰시면 틈부식 안 생깁니다. 완벽하게 하려면 이걸 써야 됩니다. 그럼 뭐 어떤 게 있느냐? 우리 이제 제가 볼 때는 추천하면 슈퍼 두플렉스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틈부식까지 방지해 주니까. 그럼 보통 슈퍼 두플렉스 정도면 22크롬? 25크롬 더하기 한 6니켈 더하기 한 4mm짜리 이런 게 있습니다. 22든 하여튼 22 이상이니까요. 두플렉스는 원래 22 이상 5, 6, 7니켈이잖아요. 5니켈, 6니켈, 7니켈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보통 25크롬, 6니켈, 3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쓰시면 가장 좋은데 약간 좀 비싸더라도 이것은 가장 좋은데 여기서는 일단 틈부식은 일단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텀부식보다는 저는 그거는 일단 나중에 두고 일단 강도를 좀 제가 피로하고 강도하고 비례하니까요. 강도를 좀 높여봤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현재 좀 쉬운 방법으로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또 나중에 또 테스트를 좀 해보면 되니까요. 현재 410 마르텐 사이트 게스트 넷을 쓰고 있었습니다. STS 410 현재 이걸 좀 높이자. 강도를 높이자 일단 부식 환경이 있지만 부식 환경 일단 무시하고 강도 높이면 좀 더 오래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도 높인 걸로 좀 쉽게 좀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봤더니 420이나 431 등의 고인정 강도 재질로 격상해 보자.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지금 주요 마르텐 사이트 게스트네스의 기기 성질 당금질 QT 상태입니다. 당금질 불림 상태가 아니고 표준 상태가 아니고 당금질 뜨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인장도가 높습니다. 보시면 이건 출전은 스트레스 이야기를 일본 교육협회에서 나온 건데 보시면 자 410이 76 정도 나옵니다. 당금질 뜨임 했더니 그 다음에 420J1이 82, J2가 94, 431이 107 나왔어요. 지금 410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410. 제 생각에는 아예 431로 쓰자. 격상을 시켜가지고 강도 높여버리면 피로 강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일단 tum부식은 좀 차치하더라도 그건 놔두고요. 놔두고 일단 강도부터 올려보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다음에 또 이제 tum부식이 진짜 문제가 되면 그때는 슈퍼급으로 좀 비싸니까 가격이 좀 있으니까 제 생각에 일단 431부터 먼저 시도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해봤습니다. 보시면 410이 15크롬, 15 탄소 0.15, 15C, 420이 20C, 420J2가 35C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보면 주로 이제 크롬이 똑같아요. 크롬이 똑같은 상태에서 탄소량만 늘어나니까 인장강도 따라 늘어나죠. 근데 431은요, 20C예요. 35C보다 적어요. 20C가 0.2밖에 안 돼요. 그런데 크롬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얘보다는 한 4% 정도, 3, 4%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인장도 높아요, 얘보다요. 얘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경도 및 인장도의 상승 요인은요. 일반적으로 경도나 인장도 얘기할 때는 탄소량 가지고 얘기합니다. 탄소량 가지고 얘기하는데 합금 강일 때는 합금이 들어가잖아요. 합금 원소가 들어가면 얘들도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탄소량이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왜 탄소로 시멘타이트 만드니까 단단한 시멘타이트 만드니까 경도 높아지고 인장도 높아지고 합금 원소량이 이제 아까 크롬이 들어가죠. 크롬 같은 뭐 크롬, 텅스텐 이런 게 들어가면 이게 탄압을 만들어서 시멘타이트보다 좀 더 강한 탄압을 만들고 그다음에 플러스 니켈이 들어가면 주로 고용 강화 시켜가지고 니켈이 좀 더 들어가면 여기 니켈이 좀 더 들어갔어요. 여기 4.3mm 니켈이 한 2% 정도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크롬이 많이 들어가고 니켈이 더 들어가니까 인장도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도도 마찬가지로 높아졌다. 그럼 풀림 상태고요. 요거는 당금질 뜨임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0짜리를 쓰던 것을 좀 올려버리자. 올려서 필요 강도를 높여자. 그래서 부식은 일단 그 영향을 일단 감안해 두고 여기 고려만 해놓고 일단 저는 강도만 올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SN곡선에서 해죠. SN곡선이고 보통 피로 강도 얘기할 때 피로 파괴 잘 견디려면 인장 강도하고 비례 관계잖아요. 비례 관계 거의 직선 관계이기 때문에 인장을 높여서 피로 강도를 좀 높여서 결국 피로 파괴를 방지해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 만약에 이제 여기는 SN곡선 그리면 되죠. SN곡선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요거 이게 410이라면 여기 SN곡선이 마스터 커브가 이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431로 우상방을 올리자는 거죠. 올려서 인장도 높이면 여기 피로 강도 올라가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써보자고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장도 낮을 경우에는 피로 강도 대책으로서 강도를 높이는 방법이 상당히 좋다.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어떤 자료 보시면 이게 410, 420, J1 요게 대해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질문하신 분들한테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410이 410, 420, J1, 420, J2, 그 다음에 431인데 여기 인장강도 54, 64, 54, 64, 74, 54, 64, 74, 요게 84 이렇게 나온 게 있었어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보시면 근데 이건 100이잖아요. 요거는 아마 이게 이제 지스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정확히 여칠이 나오지 않는데 요거는 불림 처리한 걸로
표준의 열치를 한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림 처리 상태에서는 이 정도인데 41054인데 여기 76이잖아요. 요거는 당금질 뜨임한 거. 그 불림 처리한 거고 당금질 뜨임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불림 처리하면 결국 뭐냐면 여기 탄소량 거고 우리 탄소원과 비교해서 이렇게 되면 다 페라이트 플러스 펄이잖아요. 페펄이잖아요. 페펄 조직인데 당금질 뜨임하면요. 소로바이트죠. 큐티하면 소로바이트로 바뀌니까 소로바이트하고 그래서 페펄 차이 소로바이트가 더 높다는 거. 이건 소로바이트로 보시고 얘는 페펄로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